네, 시장에서 숨어있는 진주를 찾는 시간입니다. 230 종목 캐치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이 최수창 교수, 최영동 교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긴축, 전쟁, 3월 주목할 종목은 그렇죠. 오늘 3월 초 좋은 스타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긴축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 등으로 인해서 3월달 그 어느 때보다도 안개가 짙은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3월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담규 캐스터가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3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이제 봄이 왔죠? 3월에는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세계 증권사의 이번 달 투자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같이 보시죠. 먼저 삼성증권의 의견입니다. 삼성증권은 중장기적으로 투매보단 보유가, 관망보단 매수가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월 FOMC 회의 이후에는 시장의 관심이 통화 정책보다 실적과 지정학적 변수 등으로 점차 이동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지정학 변수를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인식하되 이 요인만으로는 주식시장의 위축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의 투자 아이디어로 운송과 IT, 바이오, 에너지 업종, 그리고 건설과 리오프닝주를 제시했습니다. 호실적이 예상되거나 정책의 수혜를 볼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국제 유가 강세는 정유주에 긍정적이며 특히 천연가스와 유가 상승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건설 업종은 2분기부터 부동산 정책 변화 및 해외 수주의 회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의 의견도 보시죠. 신한금융투자는 3월 투자의 포인트는 인플레이션과 중국 양호의 기대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과 소비재 그리고 일부 경기 민감주가 유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물가 압력은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주는 금리 인상기에 유리하고 소비재는 인플레이션 해칭 성격을 가졌다고 주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3월 연례 행사인 양회에서 중국의 부양책과 제로 코로나 완화를 병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그동안 위축되었던 경기 민감주가 중국의 소비 부양으로 주가에 힘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B증권의 투자 전략입니다. 2분기부터는 국내 증시에 호재가 발생할 것이며 3월에는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낙폭과대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발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 연준의 긴축이 완화될 것이고 중국의 부양책도 성장주 강세를 이끌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의 투자 아이디어로 반도체와 LNG, 원전, 친환경주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반도체 분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특히 국내 반도체 장비주에 주목한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이며 이를 대체할 업종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의 3월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교수, 네. 이 3월에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불확실성 속에서 2월 동안 흐름이 좋았던 이 경기재개주를 봐야 하나요? 아니면은 좀 다른 종목군을 봐야 되나요? 3월 투자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네, 3월에 지금 오늘 이슈가 뭐 인플레, 긴축, 전쟁이잖아요. 네. 오늘 타이틀 그 단어,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이거부터 잠깐 설명드리면 요 단어 세 개를 보면 다 위축되는 심리에 악재같이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바둑에서는 하수로 볼 수 있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투자의 아이디어였을까? 그러니까 이런 반대급부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상수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인플레 긴축 전쟁에서 우선은 전쟁이 나오기 이전에 2월달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현재 방역 단계는 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방역 지침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시민 의식이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 코로나 때는 뭐 역적재인처럼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됐다면 사회적 분위기. 지금은 20만이 넘어가는 확진자가 생기더라도 예전에 감기 수준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방역 단계 완화되는 경기 리오프닝주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전망이 있다. 단 여기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식자재 또는 의류 또 내수 서비스 소비 이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경기 리오프닝주로서 실적 전망이 좋아질 수도 있고 3월에도 상승할 전망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당장에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여행 쪽 이쪽에서는 실적으로 수혜가 받기 좀 어렵다. 그래서 해외여행이라든가 외국인이 들어오는 면세점주들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전쟁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쟁이 나면서 이 시간에서 통해서 계속 지수 시황에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전쟁이 났을 때 제가 한 포인트에서 가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한 면에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가스가 천연가스 부분에 LNG 쪽이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것이 반대급부로 나올 때는 상황에 따르니까 조선주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조선주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 야마 프로젝트에서 수주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결제 대금을 못 받으면 7조 원이 넘습니다. 그에 따른 우도 있고 반대로는 지금 그걸 인식을 좀 떠나서 그래 이제 좀 발주가 돼서 새롭게 대서양을 건너는 배들이 넘치겠지.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 먼저 기대감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주는 그런 양면의 칼날이 있다고 좀 봐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전쟁과 해서 대안이라고 본다면 기존에 유럽에서는 원전 관련돼서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크론 대통령부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원전 관련주 향후에 대세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 우선 전쟁 관련주들은 3월 달에는 핫하게 좀 변동성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여전히 보인다. 그래서 3월 달에 리오프닝 관련주, 전쟁 관련주 다 같이 트레이딩 관점 단기 상승의 흐름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최영동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3월 달 상당히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 같은데요.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은 3월 달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반씩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 뭐하고 뭐를 나눌까요? 기간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아, 기간을. 그러니까 3월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보셔야 된다고 저는 네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은 그러면 3월 상반기에는 어떤 종목군들이 좀 시장을 압도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1차적인 원론적인 전쟁 리스크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1, 2주 정도의 협의기간, 합의기간 또는 이제 회담 기간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핫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우리 최종 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가 다 분출이 되게 되면 시장에서에 대한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여기서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발생을 시키게 되면 이제 다른 업종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이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섹터들로 좀 들어갈 것이냐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합리적으로 3월달 하반기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저 역시도 그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확진자 수에 대한 감소세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확진율 자체는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시간이 한 1, 2주 정도 도래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확진자 수에 대한 피크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3월 하반기에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3월 하반기에는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을 지켜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230 종목 캐치, 오늘은 오늘 캐치한 종목은 무엇일지 화면 통해 알아보시죠. 네, CJ 프레시웨이입니다. CJ 프레시웨이 지난해 말부터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최수찬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은 230 캐치에서 여러 번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CJ 프레시웨이는 지금 시점에 52주 신고가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전쟁하고 무관한 종목 중에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또 CJ 프레시웨이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영향은 뭐 식자재에서 원자재 수입이 있으니까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경기 리오프닝 그리고 코로나 방역 단계 완화 단계에서 외식업이 외식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최근에 보면 예전에 결혼식장이나 웨딩홀만 가도 식사하고 가신 분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장례식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 본다면 결국 외식 사업을 하고 있는 CJ 프레시의 전망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는 작년에 제가 이 코너에서 몇 번 소개할 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았다 했거든요.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뭐 1%대 미만 저조했는데 오히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 올해도 영업이익률을 전망하고 한 3%대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점을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고 그 이유는 고수익 사업 중에 하나가 키즈라든가 그러니까 어린이죠. 유아 쪽이라든가 또는 병원, 고령자들, 시니어 이런 쪽에서의 그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사업 확대를 통해서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CJ 프레시웨이는 지난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보는 시점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 가는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최영동 교수께서는 어떤 종목을 관심 갖고 계신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와우, CJ, CGV.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예. 두 분 뭐 CJ랑 굉장히 가까우십니다. 네. 자, CJ, CGV 특징 포인트 집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뭐 CJ 그룹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영화 산업이고요. 그리고 영화관에 찾는 관객 수가 많아야지만 주가에 대한 상승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서부터는 천천히 차분히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른 종목군들 특히 이제 제가 앞서 전략 얘기들 해드릴 때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상반기에 좀 관심을 갖자, 그리고 오히려 리오프닝은 하반기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이 너무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간대에 말씀드리는 거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높게 사실 수 있는 우려도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이상금 캐치를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CJ, CGV 말씀 좀 드리고요.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J, CGV가 4, 4분기 실적이 개선이 좀 이루어졌어요. 2020년도에 정말 뭐 소위 박살이 날 정도의 실적을 좀 보여줬었는데 예. 올해 2021년도 4분기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영업 적자긴 하지만 상당 부분 좀 크게 개선이 되는 그런 이제 실적을 좀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리오프닝에 대한 본격적인 상황들이 연출이 되게 되면 너무나 많아요. 대기 수요 자체가. 뭐 앞서서도 뭐 여러 가지 좀 히트, 뭐 스파이더맨 영화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예. 뭐 마블 영화의 특성도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신작 대작들이 개봉이 됐었을 때 그만큼 흥행에 대한 속도 자체가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되면은 그동안의 코로나 시대 동안에 개봉하지 못했었던 대작들이 이 이후에 정말 본물 터지시지 엄청난 개봉작들이 좀 예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과 더불어서 대기 수요, 대기 관객 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풍부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CJ, CGV 같은 경우는 멀티플렉스, 해외 쪽 흐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터키하고 베트남 쪽이 가장 좀 핵심적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뭐 여전히 영업 적자긴 하지만 매출액 예.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터키 같은 경우는 올해 4, 4분기죠. 2020년 4분기에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미진하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가 리오프닝이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이 된다는 부분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 항상 CJ, CGV의 발목을 잡았었던 해외 멀티플렉스에 대한 성장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동안에 뭐 굉장히 좀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작년도 12월 달과 1월 달, 2월 달에 대한 박스권을 오늘 좀 돌파가 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자체도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리오프닝 종목군들, 다른 신재생 에너지 종목군들 접근하시는 거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우리 최수창 교수님께서 워낙 시장을 잘 보셔가지고 종합주가지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이틀째 2,700포인트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외바닥도 한번 거론하셨는데 네.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번에 외바닥 얘기할 때 2월 달 마지막 주 첫 월요일 날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셨죠. 2월 달은 끝날 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박스로 끝날 거다. 예. 또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또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주 옵션 만기인데 옵션 만기일까지 바로 직전 지난주에 24일 날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탈하지 않는 전제에서 안 한다면 이것은 직전 고점을 넘어서려고 하는 반등의 힘이 더 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가 887포인트를 넘어왔습니다. 네. 880포인트 2월 달에 시가입니다. 그 자리를 넘어서면서 힘을 좀 더 강하게 뻗고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빠르면 그 옵션 만기 이후부터 네. 제가 다시 한번 그 시점 물어봐 주시면 더 정확히 얘기하겠는데 예. 3월 달에 양봉으로 강하게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 이렇게 좀 예상하면서 3월에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점에서 일단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전저점 지키고 있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수창, 최영동 주식창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